11월 둘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KT가 지난 주말부터 공지해온 아이패드 사전 예약을 계속 늦추고 있어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소식으로 이번 주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9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아이패드 사전 예약이 같은 날 저녁으로 미뤄진 끝에 결국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KT는 글로벌 환율 변동 이슈로 인해 아이패드 공급 가격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전 예약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폰스토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노트북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최근 도시바가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중간 개념인 스마트북 AC100을 출시했는데요. 애플이 출시한 맥북 에어도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노트북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 네이버와 KT 등 국내 포털과 통신사들도 클라우드 서비스 마케팅에 뛰어들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풀 HD 해상도보다 4배가량 더 선명한 800만 화소의 70인치 LCD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산화물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 기존 아몰포스 실리콘 기반 TFT 기술과 비교해 10배 이상 전자이동 속도가 빨라 더 쉽게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고해상도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1인당 월 평균 약 270MB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인포머 텔레콤 앤 미디어는 전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의 3.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국제 도메인 관리기구 아이캔이 다음 달 열릴 정례 회의에서 신규 최상위 도메인 도입 정책을 확정하고 내년 5월부터 신청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최상위 도메인이 도입되면 닷컴과 닷넷 등의 도메인을 누구나 신청해 만들 수 있게 되며 영문뿐 아니라 한글 등의 다국어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이 앞으로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검색할 때 자사의 지메일 주소록 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이런 조치를 취한 구글은 이번 일로 인해 관련 약관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분기 안드로이드 폰의 점유율이 1년 만에 3.5%에서 25.5%로 성장했다고 시장조사기관 가트넌에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갤럭시 S를 600만 대 판매하면서 안드로이드 폰 제조업체 가운데 1위에 오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최근 지난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사 형식의 비방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한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블로그는 현재 개인적 형태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로까지 발전해 순수한 개인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열린 G20 정상회의 전후로 악성 코드가 담긴 G20 이슈페이퍼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유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올해 노벨 평화상 시상식의 초청장을 가장한 바이러스 메일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이메일을 받을 경우 함부로 메일을 열거나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주요 분야를 총정리하고 2011년을 전망하는 웹 월드 컨퍼런스 2012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다고 플루토 미디어는 밝혔습니다. 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웹 서비스와 웹 디자인, 인터넷 마케팅과 웹 개발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향후 전망 등을 정리하는 행사입니다. 구글이 새로운 검색 기능인 인스턴트 프리뷰, 즉 순간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색 결과를 이미지로 제시하며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분을 강조해 표시하고 조만간 한국어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니콘의 DSLR D7000이 불량 화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동호회 SLR 클럽의 일부 유저들이 D7000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화면에 점이 찍히고 일부 제품은 한 화면에 30개가 넘는 불량 화소가 나온다며 불만을 제기한 건데요. 이에 니콘 코리아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 고장이나 불량은 아니라고 주장해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드래그 앤 드롭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요즘 점점 IT 생활의 중심으로 다가서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소라 기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초에 많이 이슈로 꼽혔었는데 이제 그때는 좀 막연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좀 일상생활로 다가왔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설명부터 부탁드려요. 네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제 구름이라는 클라우드라는 단어와 네.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네, 말입니다. 네. 이제 서버를 이용한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구름 뒤에 숨겨져 있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네. 기술입니다.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나온 말이 클라우드 시스템이죠. 근데 이는 보통 네.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이 2010년 네. 올 초부터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현재 그 퍼블릭 클라우드와 그다음 프라이빗 클라우드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가상화 공간을 이용한 그런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구름에 비유를 한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클라우드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건 또 궁금하네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보통 사설 클라우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이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공개형 스타일입니다. 이제 반면에 아까 네. 말씀드렸던 퍼블릭 클라우드, 이거는 보통 좀 오픈된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클라우드, 네. 그야말로 뭐 유클라우드라던가 아니면은 엔드라이버 그러한 시스템이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걸 네. 보통 이제 공용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퍼블릭 클라우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정도 알겠는데 요즘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때는 좀 예전에는 막연한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실생활로 다가온 느낌이다. 그럼 요즘에 또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서비스로 직접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몇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한 종류인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에서 내놓은 엔드라이브, 그다음에 KT에서 내놓은 유클라우드, 그다음에 네. LG U+에서 내놓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개인이 이용한다고 해서 PCC라고 일컬어져요. 네, 퍼스널 클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맞춥니다. PCC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 그 이 시스템들은 보통 그 모바일 기기, 보통 이제 아이폰이나 뭐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서 그게 네. 많이 활성화됐는데 폰과 PC가 이제 서로 연동이 되면서 네. PC로 통해서 아이폰에 있는 거를 끌어다 볼 수 있기도 하면서도 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도 PC에 있는 거를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 시스템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죠. 근데 제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써봤어요.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네. 근데 엔드라이브는 약간은 웹하드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 종류라는 거죠. 네, 웹하드와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네.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웹하드는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죠. 그쵸. 근데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한 네이버 엔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인터넷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되게 보기가 편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LG에서 내놓은 모든 제품들이 다 그러한 경우인데요. 이 모든 개념을 다 통틀어서 이제 네. PCC라고 일컬어져요. 네. 이제 개인이 쉽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지어진 이름이기도 하죠. 좀 종류가 벌써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밖에 좀 이것들과는 좀 전혀 다른 개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좀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HP에서 내놓은 이 프린트 기능이 접목된 이제 프린터 기기입니다. 이제 이거는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건데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사례로 HP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거기다 이제 사진을 저장해서 빼고 넣을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을 마련을 한 건데요. 그 이 프린팅이 도입된 HP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사진을 전송하려고 네. 이제 미나 씨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미나 씨는 네. 한국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상 서버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통해서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출력이 가능한 거죠. 바로.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히 저장만 하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 네. 그런 기기적으로 그렇게 접목되고 이제 그런 사례가 더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이번에는 하드웨어로
쪽도 진입을 한 거네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와, 정말 어디까지 확장될지 좀 개념이 안 잡히기도 하고 참 큰 개념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기자님이 보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이며, 또 혹시나 정말 우리 개인들이 이제는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게 없어도 되는 날이 올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저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조금씩 확장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2010년에 클라우드가 이제 차세대 이제 미래 기술을 선도할 기술이라고 뽑혔는데요. 이거보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실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온 클라우드 시스템이 더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유수의 전문가들 또한 2011년에 네.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제 시장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 후에는 이제 점점 더 발달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드나 아니면 USB 메모리, 외장 하드 그런 저장 기기들 시장은 아마 조금 일부 축소가 될 것 같아요. USB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던 LG 유클라우드나 네이버 엔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그 시장은 좀 일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조금 이 시장을 좀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 뭐 또 다른 노력이나 방향들이 있겠죠. 네. 좀 이쪽 시장이 축소가 되면 또 이쪽이 크고 이쪽도 또 다른 길을 모색을 해서 발전을 하고, 또 그런 점이 이쪽 IT 시장의 매력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앞으로도 또 다른 관련 서비스 나오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G파워는 아이폰 4 전용 무접점 충전기 윌리윌리를 공개했습니다. 충전 케이블에 아이폰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충전할 수 있는 윌리윌리는 아이폰에 케이스를 씌우고 크레들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가격은 10만 원대로 다음 달 출시될 예정입니다. SK텔레시스는 2G 풀터치폰 캐치폰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등 2G폰이지만 웹브라우저 오페라 미니를 탑재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지원합니다. 듀얼코어 600MHz 프로세서와 정전식 터치 방식의 3.2인치 WQVGA LCD, DMB와 300만 화소 카메라 등을 채용했습니다.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됐습니다. 하스브로는 3D 입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용 액세서리 마이3D를 선보였습니다. 제품의 전면에 아이폰이나 아이팟 터치를 장착하고 2개의 스코프를 통해 3D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내년 봄 34,000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